자, 미국 기업 상황 좀 들어볼까요?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해외 주식 애널리스트입니다. 최보원 연구원과 함께하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미국 증시에서도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어떤 그 산업별 모양새가 좀 달라졌죠. 반등 추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걸 뭐라고 합니까? 최근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문의가 많이 오시는 게 미국과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너무 좀 다시 높아진 게 아니냐 이렇게 문의를 주시는데 기존에는 안정적인 기업들 위주로 반등이 나타났고 최근에 많이 빠진 기업들 위주로 좀 반등이 나타났습니다. 그 이후로는 좀 코로나19와 관련된 언택트 기업들, 헬스케어 기업들 반등이 나타나면서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지는 상황이죠. 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1, 2분기에 펀더멘털 훼손 좀 제한적이고 3, 4분기 회복 기대감 조금 더 빠른 기업들 위주로 이번 실적 발표 기간에 좀 점검을 해서 들어가실 필요가 있으시겠습니다. 자, 미국 내에서 이 언택트 서비스 관련 산업의 상황이라고 해야 됩니까?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게 언급이 됩니까? 언택트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한국에서 좀 많이 언급을 하는 산업인데요. 네. 이런 산업들과 같은 경우에는 좀 크게 좀 5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많이 말씀을 주시지만 기본적인 인프라 관련한 기업들, 그리고 오프라인이 온라인으로 전환이 되는 서비스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넷플릭스와 같이 집에서 홈 엔터테인먼트를 활용을 하는 산업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최근에 이번에 넷플릭스에서도 이제 고객당 매출이 좀 증가를 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네. 이런 모습처럼 비연금 결제가 증가를 하는 상황에서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기업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한국에서는 별로 말씀은 안 하는데 제가 좀 살펴보다 보니까 이 재택근무가 증가를 하고 이 언택트 산업이 좀 성장을 한다면 아무래도 공장 자체도 자동화 서비스로 좀 전환이 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그러한 그렇죠. 기업들까지도 장기적으로는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 내에서는 그렇게 언택트 관련된 기업들로 어떤 기업들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지금 언급이 됩니까? 앞으로 여기서도 나오고 있지만은 이제 IT 서비스 기업들과 같은 경우는 기존에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이러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서비스와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과 같은 기업들이 당연히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런데 이러한 기업들 중에서도 단기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반짝하고 뜰 애들 말고 이제 장기적으로 기존에도 좋았고 코로나19에도 펀더멘털 훼손이 제한적이고 그 이후에도 이익 증가 견조하게 나타날 애들로 좀 뽑아 보았는데요. 이러한 기업 네. 그런 애들이라 그래요. 그런 기업들을 좀 뽑아 보았는데 네, 이제 오라클 같은 애들이 있군요. 네, 오라클, 한이웰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서비스도 이제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한이웰은 기술력을 기반으로 이제 탑라인 증가 기대감이 견조한 만큼 또 자주 한국에서는 좀 낯선 기업이지만 함께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홈 엔터테인먼트는 넷플릭스 많이 보시긴 하시지만 넷플릭스는 그 유료 가입자 중 폭증했다고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 오늘 새벽에 좀 가나이저 실적 발표가 난 상황인데요. 여기서도 한번 보시면 얘들은 지역별로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얘들은 북미에서 가입자가 좀 축소가 되면서 경쟁이 심화가 되면서 네. 그 부분이 우려가 되면서 탑라인 감소 우려가 좀 존재를 했었는데 아니면 증감 속도가 좀 둔화가 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실적 발표를 보시면 4개 지역에서 모두 이제 순증 가입자가 전년 동기 대비로도 전분기 대비로도 증가를 하는 것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Q는 증가를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지만 여기서 P로 좀 보셔야 되는 가입자당 매출을 좀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도 이제 아시아 지역을 좀 제외를 하고는 다른 지역들이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상승을 하는 모습을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에 탑라인 쪽은 상당히 좀 견조한 모습 나타났는데 아무래도 마케팅 비용 계속 좀 들어가면서 이익 쪽은 예상보다는 조금 이제 불안했던 모습, 예상보다는 조금 하회하는 모습이 나타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네.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증가를 하는 모습이 나타났던 만큼 생각보다 견조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으시죠. 네. 자, 거기에 이제 또 건강 안전 관련 기업들도 이슈가 많이 된 것 같은데요. 그런 맞습니다. 기업들은 또 뭐가 있을까요? 한국에서도 헬스케어 기업들 많이 관심이 많으셨고 저번에도 그렇죠. 저한테 이제 헬스케어 기업들 많이 물어보셨는데요. 그 단기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그 매출이 증가하는 이런 기업이 아니고 기존에도 견조했지만 이제 앞으로도 견조할 기업들 위주로 좀 살펴보시면은 네. 아무래도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 미국 내에서는 그 우리나라도 보면 원격 진료 얘기가 오늘 또 원격 진료는
조그마하지. 사실은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3월에는 일부 지역에서만 원격 진료가 3월 이전에는 일부 지역에서만 원격 진료가 허가가 되었는데 네. 3월 초부터는 전 지역에서 원격 진료를 가능하게 되는 이러한 법안이 일시적으로 허용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봐야 되는 기업들, 한국에서 뭐 다른 텔라독 이런 기업들을 많이 또 말씀을 주시는데 텔레도엑스. 네네네네. 텔라도 물론 이제 괜찮은 기업이지만 그 위에 또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이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민간 보험사의 대표적인 기업이 있습니다. 요거는 뭐 제가 요 스크립트 쪽에서도 이제 기존의 자료에서 언급을 하는데 이 오늘 아침에도 자료에서 언급을 했다시피 그 기존의 메디케어 부문을 좀 담당을 하는 사업 부문이 있기도 한데 그 네. 두 번째 사업 부문에서 성장 사업 부문으로 볼 수가 있는 요 그 옵텍 사업 부문이 또 따로 있습니다. 옵텍? 그 의료 서비스 부문을 대표적인 민간 보험사로 알려져 있지만 서비스 부문을 최근에 네. 좀 강화를 하고 있는데 이 부문에서 원격 진료와 관련된 서비스들을 계속 좀 활용을 하는 모습이 보여지는 만큼 한국에서는 좀 덜 알려졌지만 그런 기업까지도 함께 보실 필요가 있으시겠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자, 자꾸 시간이 다가오니까 조바심이 생겨서 지금 시간이 정해진 게 참 어려워요, 그죠? 네. 그래도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되니까. 전달해드릴 건 전달해드려야 되니까. 네. 그래서 뭔가 이제 풀어가야 되는데 실적이 어떨까? 어떨 것 같습니다. 실적은 이런 관련된 코로나19에 관련된 기업들의 이슈는 많이 됐는데 그럼 그게 실적으로 연결이 됩니까? 솔직히 코로나19 관련 기업들은 제가 뭐 해야 되니까 또 하는 것도 있는데 최근에 또 실적 발표가 진행이 되면서 미국의 주요 지수들도 조금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특히 이제 숫자가 좀 많이 변환이 돼서 제가 좀 따로 내려봤는데 3월 말까지만 해도 1분기 순이익과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4%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는데요. 약 3주 만에 순이익 감소폭이 9%포인트 하락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3%의 순이익 감소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커졌다는 얘기예요, 감소폭이? 맞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지난주에 보시면 금융기업들의 금융 섹터 내에서도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된 바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이후에 금융 섹터의 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0%포인트, 3월 말 대비 30%포인트 하향 조정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상당히 1분기 전체 실적에도 부담이 작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지금 꼭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네. 사실은 1분기보다 더 중요한 게 2분기입니다. 2분기의 실적 악화는 오히려 좀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전년 동기 대비 20%가 넘는 순이익 감소가 예상이 되고 있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사실은 3월 말까지 즉 이제 프리뷰 자료를 쓸 때까지만 해도 3, 4분기에는 이익이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었는데 네. 사실은 여기서도 나와 있다시피 3월 말 대비로도 큰 폭으로 하향 조정이 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1%, 5%좀 각각 감소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까지 발표가 난 애들까지도 이제 감안을 해보니까 네. 여기 전년 동기 대비 15%까지도 좀 축소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만큼 실적 기대감이 좀 악화되는 가운데서 펀더멘털을 기반으로 한 종목 위주의 접근 좀 필요한 시점으로 선별 보여지고 접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타이틀이 그거잖아요. 뭐 이런 코로나19 이 와중에도 견딜 수 있는 기업들을 보자. 그죠? 맞습니다. 네. 코로나19만 보실 게 아니고 거기에서 펀더멘털 연결을 꼭 하셔서 보실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 반짝하는 기업들 말고 네. 조금 더 장기적으로 펀더멘털 견조한 애들 위주로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4월 실적 발표 기간에 주목해야 될 기업. 그래서 뭡니까? 그 기업을 봐야지 우리가 또 우리 기업하고 이렇게 연구를 하거든요. 네, 뭐 그런 기업들도 있지만 4월 말까지는 지금 200개의 기업들이 지금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맞아요. 네. 그 중에서도 분기별로도 연간으로도 좀 견조한 기업들을 좀 뽑아보니까 사업 구조도 좀 괜찮은 기업들을 좀 뽑아보니까 당연히 대표 기업들 중에서 마이크로소프트. 네, 당연히 좀 보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1분기와 같은 경우는 커뮤니케이션 섹터만이 3월 말 대비로도 이익이 조정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커뮤니케이션 섹터 내에서도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인 버라이즌. 네, 좀 보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제약 내에서도 기존에도 이제 그 당뇨병과 관련된 의약품에서 또 주목을 받고 있던 그 바텍스 제약이라고 또 있는데 요 기업들과 같은 경우에는 그 4월 말까지 실적 발표가 예정된 기업들 중에서도 분기로도 연간으로도 실적 견조하고 다른 기업들보다 이제 펀더멘털 기반의 상대적으로 좀 높아 보이는 만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해외 주식 애널리스트 최보원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